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민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2명과 함께 그감미러 왔던 탐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수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하면서 버려졌다는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다. 그곳 주민들조차도 폐가 근처에는 잘 가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괴담만이 떠돌았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민재와 친구들은 플래시를 들고 폐가의 정문 앞에 섰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먼지가 뿌연 공기였다. 그들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바람에 의해 닫혔다. 순간 움찔했지만 오히려 이 긴장감 속에서 그들끼리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1층을 천천히 둘러보던 중 이중 유리가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민재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다가갔지만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이런 소문은 다 괴담일 뿐이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민재는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낡은 가구 몇 개와 쌓여있는 먼지가 전부였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는 듯한 감각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았지만 그의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다 함께 웃으며 긴장을 풀렸다는 듯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더 어둡고 음침했다. 벽지가 낡아서 찢겨나가 노란 석고가 드러나 있고 바닥은 삐걱거려 마치 그들을 따라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곳에 있는 방들 중 하나를 무심코 열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적힌 것은 잔뜩 구겨지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이 가득했다. 일기장을 읽기 시작한 순간 민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내용은 집안에서 겪은 이상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매일 밤 들리는 발소리, 자꾸만 혼자 열리는 방문, 점점 심해지는 알 수 없는 병의 이야기였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집은 우리를 가두려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다. 더 읽을수록 기분 나쁨을 느낀 그들은 일기장을 덮고 방에서 나오려 했지만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민재는 플래시를 들어 문 쪽을 비춰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만이 그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싶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집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함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여름밤의 공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긴장이 풀려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섬뜩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재네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폐가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유 없는 난몽에 시달리거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민재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점점 더 그들의 탐험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아갔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거나 그날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망각 속에 묻혀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들이 느꼈던 섬뜩한 기운과 소리는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있는 듯 때때로 그들의 뒤에서도 들리는 듯한 소리에 여전히 잠을 설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확히는 1990년대 말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지희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고요한 일상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사람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가 웃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문을 확인하겠다는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밤중에 그 집을 찾았고 돌아온 후에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희는 호기심의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곧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오래되고 낡은 마치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돌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은 금이 같고 문은 몇 번이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집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희와 친구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집의 한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기록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가 희미해져서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단어들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 소리, 돌아오지 마라. 지인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은 일기장의 내용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집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문이 잠겨있는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이상하게도 바닥에 뭔가 그려져 있었고 그 주위에 빨간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인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친구들이 문을 열어보자고 부추기기에 결국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강한 바람이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희와 친구들은 급히 방을 나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지희는 종종 머릿속에 그 날의 일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속삭임이 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이야기를 더 알아보려고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집이 사실 과거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아이가 실종된 후 부모는 슬픔 중에 집을 비우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을 잊어갔습니다. 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 집에서 들었던 소리가 혹시 그 실종된 아이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지만 지인은 여전히 그 수수께끼 같은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폐가는 이제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 집에서는 아직도 가끔 이야깃거리가 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도 함께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오래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 단지는 몇십 년 전에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밤이 되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땐 단순히 바람소리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이상한 기사가 내 눈에 띄었다. 서울 구옥 아파트에서 연쇄 실종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3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모두 늦은 밤에 사라졌고 특별한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 이후로는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범인의 소행 장소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 장소가 더 무섭게 느껴졌던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놓여있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넌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군.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해서 다음 날 경찰에 가서 쪽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뒤를 조심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이중으로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창문 쪽을 향해 걸어나갔다. 창문을 살짝 열고 주변을 살펴보니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냥 나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경험을 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내의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와 중얼거렸다. 너에게 경고했잖아.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땐 이미 새벽이었다. 현실인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난 침대에서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하게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상하게도 내가 이사하고 난 뒤 아파트 내에서 더 이상의 실종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사를 마친 후로는 그 어떤 경고도 이상한 꿈도 꾸지 않았다. 그 일은 단지 악몽이 되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가끔 이런 같은 실종 사건으로 회자된다. 아파트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지만
과거에 그 이상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잊혀지기를 바랄 뿐이다.